AI가 만약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AI를 형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반갑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테마를 할까 생각했는데, AI가 앞으로 법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AI에 대한 여러 논의가 우리 법학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송 절차를 AI가 도와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AI를 통해서 또 판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건 이미 실현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가 만약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AI를 형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이제 형법의 얘기뿐만 아니라 민법이든 행정법이든 다른 법도 마찬가지 같아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있으려면 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야기한 주체에게 무엇인가를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일부를 뭐 빼앗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한 수단이 형벌이고, 여러분들이 형벌을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대충 무슨 형벌들이 있는지는 압니다. 뭐 사형도 있을 수 있고, 자유형이라는 건 징역형 뭐 이런 거죠. 또는 벌금형이라 하여 뭐 재산을 빼앗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한테 도대체 이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는 흔히 논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AI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약한 AI와 뭐 강 AI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강한 AI가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같은 기관을 이렇게 갖출 수 있다면 사람들을 심지어 살해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는 절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뭐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오케이, 나는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AI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하여 바로 형법을 AI에게 투영하여서 AI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AI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형벌의 역할이 AI에게 부과되었을 때 과연 그 역할이 발휘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AI가 도대체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존재하는 것이어야 그게 법의 통제 대상이 되고 법의 어떤 소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I가 과연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옛날에 데카르트 선생도 답하기 쉽지 않을걸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코기터 에르고숨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AI가 생각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존재하나? 여러분, 그 영화 있죠? 허라는, 그녀 이렇게 번역됐던 그 영화 있는 거 알죠?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여성으로 생각되는 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렇다고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게 기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전기가 흐르는 CPU는 있겠죠. 근데 그 CPU가 과연 AI인가? 그럼 우리가 처벌을 한다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의 처벌의 효과를 추구하겠냐고요. 만약에 로봇을 묶는다, 자유형을 부과한답시고 로봇의 몸을 꽁꽁 묶는다, 로봇을 가둔다, 이래도 그거는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가 있었을 때, 교통사고를 함부로 범한 사람을 처벌한다 했을 때 그냥 자동차만 폐차하는 거 비슷한 거죠. AI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로봇만 불이익을 가한다, 로봇을 가둔다, 로봇을 해체한다, 이런 거는 그야말로 자동차를 폐차하는 거와 다름없어서 교통사고 범죄에서 그런 게 효과를 거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AI에게 도대체 어떤 불이익을 가해야 되잖아요, AI 자체에. 그래서 만약에 자유형을 부과한다, 일정한 공간에 가둬둔다, 로봇은 가둘 수 있어도 AI는 가둘 수가 없어요. 그죠? 재산을 빼앗는다, AI에게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속성은 우리 인간이 박탈될 게 참 많죠. 인간은 시간도 박탈할 수 있고 돈도 빼앗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한 번 살죠. 그리고
뭐 100여 년도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을 해야만 또 재산을 얻을 수 있고 이래요. 그거는 인간 자체가 제한된 존재잖아요. 시간적으로 제한됐죠. 아주 대표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시간적으로 트여서 영원히 산다면 재산도 사실은 그렇게 획득이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든 가치의 목록은 우리가 한 번 살고 일회적 삶, 제한된 시간성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되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존재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영원히 사는 것, 무제한적인 대상이잖아요. 어차피 그들은 잃을 것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요. AI가 바로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죠. AI에게서는 그들에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빼앗기도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빼앗을 방법은 없어 보여요. 아까 제가 그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어떤 범죄를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징역형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징역 한 20년,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징역 20년이 끔찍한 이유는 우리가 한 번 사는데 기껏해야 한 100년도 채 못 사는 이런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년을 박탈하니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존재가 영원히 산다거나 또는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존재에게서는 도무지 뭘 박탈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사람이더라도 사람이 정말 영원히 산다고 한번 가정은 해봅시다. 그러면 그 존재자에게 20년을 빼앗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영원히 사는데 지루한데 잠깐 감옥에 들어있는 게 뭐 삶의 신선한 체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AI에게 도대체 무엇을 박탈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만큼 제한된 시간성 속에 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에서 일부를 빼앗는 이런 방법은 아무 효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물론 이제 AI 형법을 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는 해요. 너희들 형벌 받을 것이 두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형벌의 두려움에 대한 프로그램을 AI에 주입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인간들을 괴롭히면 너희들은 뭐 리셋 시킬 줄 알아. 응? 또는 전기를 뽑았다가 다시 전원을 20년 후에 꽂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서 나 리셋 되기 싫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기를 뺐다가 20년 후에 꽂았다, 이것도 그들의 영원구적인 속성 때문에 뺐다 꽂아도 그들에게는 0.00001초도 흘러가지 않았어요. 아무 간극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는 이게 불이익이 아니었던 겁니다. 리셋을 시킨다 해도 그 전에 두려울 수는 있어요. 나 리셋되기 싫은데 이러지만 그 다음에는 또 새 AI의 인격, AI의 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걸 불이익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소위 불이익을 겪었다 칩시다. 그래도 그들이 나중에 스스로 생각해보니 나에게선 아무것도 사실은 박탈하지 않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강한 AI라면 더욱더 그 느낌을 쉽게 받을 겁니다. 역시 인간들이란 나한테서 아무것도 박탈하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허위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 이렇게 했던 그 공포가 내가 한낱 속임수에 어떤 희생되었을 뿐이구나. 그럼 앞으로 더 무슨 일이 저지러질지 알 수 없죠. 그냥 인간의 형벌을 비웃게 되는 거지. 역시 유한한 존재들이란 그 정도 노력밖에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렇다고 그에 대해서 뭐 압박을 받을 줄 알아? 그러면 그 상황은 더 끔찍한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진짜 AI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심지어는 인간하고 거의 똑같아. 그리고 생체 기관도 갖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처음에 가정했듯이 일회적 삶을 살 수 있다 칩시다. AI인데 진짜 일회적 삶을 살게끔 바이오 시스템이 됐다 쳐봐요. 그래서 인간과 다름없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AI 형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형법이 그대로 쓰이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형법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과 똑같아지면 질수록 오히려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고, 사람과 다른 존재면 우리의 형법을 거기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존재라는 것의 핵심은 그들은 일회적 삶 속에 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동력만 주어지면 영원히 삽니다. 그 존재자 앞에서는 그 무엇도 박탈할 수가 없으니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 행정법, 그 어느 법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SF를 많이 보는 학생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진짜 끔찍한 범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터미네이터의 옷을 입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만행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두고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다 일괄적으로 전원을 내려버리든 리셋을 하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방법은 법적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학적 해결이지 규범적 해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범, 다시 말해 법은 권리를 취급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권리를 빼앗는 게 중요하지 전원을 내리는 것은 물론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인지니어링이다. 우리는 권리를 누구한테 더 부여할 것인가, 누구에게서 권리를 빼앗을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법학은 법률가들은 그런 걸 결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하든지 논의를 해보면 재밌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정도의 이런 AI에 대한 익숙함 이거는 덜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루다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불과 몇 년 후에는 또 그런 법익 침해들, AI들이 저지르는 그런 로봇에 의한 범죄들, 이게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장 형법이 나서야 된다, 우리 국가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이 금방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도래할 그런 미래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대응을 그에 대해서 한다면 과연 법이 해야 될 역할과 공학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분화된 사고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